QQQ가 오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QLD가 반등한다고 마음 놓을 때도 아닙니다. TQQQ가 하루 크게 튀었다고 추격하면 지금 장에서는 계좌보다 먼저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나스닥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시장, 주식 레버리지, 외국인 매도, 환율, 금리 이 5가지가 한 줄로 묶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QQQ 차트만 봅니다. QQQ가 버티면 괜찮다. QLD는 다시 올라간다. TQQQ는 결국 큰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트보다 사람들의 돈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주식 때문에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전세 때문에 불안하고, 월세 때문에 불안하고, 환율 때문에 불안하고, 대출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결국 QQQ, QLD, TQQQ 매매 버튼을 누르는 손까지 흔듭니다. 서울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월세 부담이 커졌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심 입지도 아닌 외곽 구축 아파트까지 보증금과 월세가 동시에 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주인이 욕심을 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매물이 부족해야 오릅니다. 매매는 기대감만으로도 오를 수 있지만 전월세는 실제로 살 집이 부족해야 가격이 뜁니다. 지금 임대 물건이 왜 부족하냐? 첫째,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구조가 막힙니다. 신규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그중 일부는 전세로 나오고 월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여기서 나올 임대 물건도 줄어듭니다. 셋째, 기존 임대 공급자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록 임대 사업자,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전세와 월세는 대부분 이 세 부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7월 정책에서 보유세를 올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인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매도를 압박한다. 이런 방향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 보면 매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시장에서는 반대로 전세와 월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면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전세 물건 하나가 사라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다시 집을 구해야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동안 임대 공급을 해주고 임대료도 제한적으로만 올리던 물건이 시장에서 빠지면 그동안 안정적으로 살던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전세가 불안하면 사람은 주식을 장기 투자로 못 봅니다. 월세가 오르면 사람은 수익률보다 생활비를 먼저 봅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사람은 QQQ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지보다 당장 우리 가족이 어디서 살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주 불안은 주식 매도를 부릅니다. 주식에서 수익난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 QQQ를 팔고 QLD를 줄이고 TQQQ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살 만큼 돈이 부족한 사람은 더 빠르게 벌려고 TQQQ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시장을 흔듭니다.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늦었다고 느끼면 일반 투자가 답답해집니다. 남들은 반도체로 벌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계좌가 몇 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QQQ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QLD도 느려 보입니다. 결국 TQQQ 같은 강한 레버리지에 손이 갑니다. 문제는 레버리지는 수익만 키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락 속도도 키우고 공포도 키우고 강제매도 위험도 키웁니다. 특히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사면 나는 버티고 싶어도 시장이 나를 못 버티게 만듭니다. 담보가 부족해지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반대 매매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강제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그 하락을 보고 다른 투자자가 또 던지고 다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릅니다. 이런 장에서는 QQQ가 1% 밀려도 QLD는 더 크게 흔들리고 TQQQ는 계좌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보다 생존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많이 빠졌을 때 사면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좋은 자산은 빠질 때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빚이 없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 만기와 월세 상승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거주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하락장은 기회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QQQ가 좋아도 버티지 못하고 QLD가 좋아도 중간에 팔게 되고 TQQQ는 결국 원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환율도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자산을 새로 사는 사람에게 부담이 커집니다. 이미 QQQ, QLD,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환차익 때문에 계좌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시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선호가 강하다는 뜻이고 외국인 자금이 조심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습니다.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꿉니다. 그러면 환율은 또 압력을 받습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면 외국인은 더 조심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한국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원화 자산도 흔들리고 미국 자산에 들어가는 판단도 흔들립니다. 금리도 봐야 합니다.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한국도 환율과 물가 때문에 금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매수 심리도 흔들리고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부담을 받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매수 심리도 흔들리고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부담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QQQ, QLD, TQQQ 투자자는 종목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QQQ는 시장의 방향입니다. QLD는 내 인내심의 한계입니다. TQQQ는 내 욕심의 크기입니다. 첫째, 빚내서 TQQQ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판단입니다. 레버리지 위에 또 빚을 얹으면 수익률은 커질 수 있지만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둘째, QLD도 현금 없이 몰빵하면 안 됩니다. QLD는 좋은 도구일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분할과 현금이 없으면 결국 좋은 상품도 나쁜 경험이 됩니다. 셋째, QQQ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QQ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지, 반등 후 고점을 회복하는지, 하락할 때 거래가 과하게 터지는지 이것을 보고 QLD와 TQQQ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현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모두가 겁먹고 던질 때 기회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남긴 사람입니다. 다섯째, 내 집 문제와 계좌 문제를 따로 보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대출이 있는지 아이 교육비가 있는지 이게 QLD, TQQQ 비중을 결정합니다. 시장은 늘 사람을 시험합니다. 오를 때는 욕심을 시험하고 빠질 때는 공포를 시험하고 흔들릴 때는 기준을 시험합니다. QQQ, QLD, TQQQ로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장 안에 남는 사람입니다. 계좌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생활을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닙니다. 추격도 아닙니다.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아는 것,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는 것, 언제 사고 언제 멈출지 정해두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QQQ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QLD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TQQQ는 또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그 상승을 끝까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돈은 결국 가장 조급한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